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제일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서 경쟁 세워주는 건데, 이거를 세우기 전에 재테크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거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만원씩 적금을 넣는 거예요. 적금을 10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1년 넣으면 1200만원 모으실 거 아니에요. 이자가 5%라 가정하면은 60만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왜냐, 1200만원의 10%가 얼마예요? 120. 절반이면 얼마예요? 60. 근데 뭐 이자 5%면 100만원씩 적금 들면 60만원 받겠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0만원밖에 안 나요. 실제 5%면은 2.5% 나와요. 왜 그러냐면 100만원을 1월달에 넣었어요. 적금을. 그리고 연이자잖아요. 그럼 1월에 넣은 거는 1년 만기 적금이면은 1년 넣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2월달에 넣은 100만원은 몇 개월 넣어놔요? 11개월. 3월달에 넣는 거는 10개월. 그럼 예를 들면 12월에 딱 한 달 넣은 거를 1월에 다시 만기 찾을 거잖아. 그럼 그거는 1개월 맡겼잖아요. 연이자가 5%면 12로 나눠. 그럼 그 이자가 0.4%예요. 마지막 때 넣은 거. 그래서 그걸 다 더해서 나누면 딱 절반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은행의 이자는 1%다. 그러면 0.5 받는 거고 2%면 1%. 이렇게 계산되는 게 적금이에요. 적금. 대신에 1200만원 한 번에 넣어놓고 이자 5% 60이 나오죠. 1200을 1년 만기로 넣으니까. 근데 매달 넣는 거는 딱 절반 정도 나와요. 그럼 반대로 더 늘려서 200만원씩 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자 얼마 받겠어요? 60만원 받겠죠? 100만원은 30 나오니까. 그럼 400만원씩 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자 얼마 받아요? 120. 120만원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10만원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400만원씩 적금 넣는 게 쉬워요? 아니면 10만원 적게 쓰는 게 쉬워요? 적게 쓰는 게 쉬워요. 그래서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돈을 적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재무설계에서 첫 출발은 소비정리예요. 소비정리. 집을 뭔가 인테리어 하려면 정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 버려야죠. 보험을 가입하든 연금을 가입하든 돈을 벌고 싶고 모으고 싶고 본인의 소비 지출을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가계부 쓰시는 분 뭐야? 색깔 안 쓰세요? 네. 깜짝이야. 가계부 쓰셔야 돼요. 가계부를 왜 써야 되냐면 여러분 한 달 내내 일하시잖아요. 대부분 보통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가계부를 쓰는 삶은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걸로 뭘 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계부를 안 쓰고 한 달 동안 일을 하시고 다음 달 또 일하시고 뭐 하는 건 노동하시는 거예요. 노동. 그냥 노동. 가계부를 쓰는 삶과 안 쓰는 삶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가계부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 다음 달은 얼마를 덜 쓰고 얼마를 더 모아야겠다를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달은 더 괜찮아지겠죠. 근데 가계부 안 쓰시면 계속 한 달 한 달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가계부만 쓰셔도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진짜요. 제가 가계부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 3년 은행에다가 3년 저축을 할 거예요. 3년 100만원씩 100만원씩 3년 저축하면 3600만원이에요 36개월이니까 수익률 2%로 가정했을 때 3700 정도를 찾아요. 수익률 2% 가정하면 이거 그냥 네이버에다 적금 계산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600 원금에 이자 100만원 더 받아요. 3년 만기로 하면.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3개월 뒤에 적금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3개월을 넣겠죠? 33개월. 33개월을 100만원씩 넣으면 3300만원 넣었죠. 그럼 똑같은 36개월 지냈을 때 똑같은 3700을 받으려고 하면 이자를 몇 %로 해야 얘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6%? 2배 정도? 3배 정도? 이자가 한 10에서 13%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연동된 건데 어떤 거냐면 그냥 꾸준히 모은 애랑 중간에 한번 깬 애랑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상품이 없거든. 이런 이자를 받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좋은 상품을 가입해도 깨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페이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재테크에 대한 어떤 얘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수익률 2% 가정에서 될 돈을 중간에 깨버렸기 때문에 10에 13%에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런 상품은 없다. 그래서 돈은 꾸준히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재테크의 출발은 소비를 통제하는 거에서 출발을 먼저 한다. 시작은.
좋은 상품 뭐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가계부부터 쓰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일반 영업사원들은 문제가 뭐냐면 좋은 상품 뭐 있나요? 바로 상품 추천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입은 해. 근데 추천은 안 하는 거야, 남자한테. 왜냐? 저희가 얘기를 하죠. 좋은 상품 있나요? 해서 해줬어. 그럼 저희는 무슨 말 하냐면 주변에도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이래요. 남들이 자기한테 물어보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고객한테 제가 좋은 상품을 추천해줬어요. 근데 그 고객한테 남들이 물어볼까요? 그 사람이 설계사가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제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파스타집을 하는데 친구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주변에 파스타집 좀 추천 좀 해줘. 내일 우리 집 했더니 주변에 나한테 파스타집 물어보면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럴 일이 있어요? 친구가 파스타집 안 하는데? 그래서 상품 추천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가계부터 써. 재테크 잘하려고 했더니 하고 야, 너 주변에 좀 가계부 쓸 사람들 좀 소개시켜줘. 가계부 좀 내가 쓰게 해줄게. 이러면 소개가 편하지. 그래 그럼 뭐 내 와이프나 뭐 내 친구한테 한번 써보라고 할게. 이럴 수 있는데 가계부 써 나한테 물어보면 쓰라고 할게. 이럴 순 없잖아. 네. 그래서 가계부 쓰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필수 자금이라 해서 비상금 30세 남자가 비상금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택자금 한 2억 정도, 자녀 교육비로 한 2억 정도, 결혼할 때 한 1억 정도 자녀한테 주고 노후자금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노후자금은 60세부터 20년간 3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받는다 가정하면 7억 정도 들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쓰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거 돈을 다 더하면 얼마냐면 10이에요. 이게 10이요. 의자를 살짝 오른쪽으로 더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돈을 다 더하니까 12억이야. 그럼 이게 많은 돈이냐? 적어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편의점 알바를 20살부터 편의점 알바를 해서 60살까지 하면 총 버는 돈이 14억 정도 돼요. 편의점 알바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13, 14억은 벌어요. 알바만 해도. 다 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 왜냐? 번동 기준인 거고 반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6, 7억밖에 실제로는 가용을 못 하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빚내서 계속 대출금만 갚다가 살다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돈을 지금 만들 거예요. 이 최소 자금을. 이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집 2억이면 좋은 집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로 한 노원구 넘어가서 의정부 쪽까지 가야 되는 집 수준으로 애기도 한 명 키웠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애기의 결혼 자금도 조금 보태주고 노후 자금도 지금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300만 원씩 받으면 지금 많은 거 같잖아요. 30살이 60살 때 받을 거잖아요. 그럼 60살 때 300만 원 받으면 지금의 화폐 가치로는 100만 원 수준, 100만 원.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그럼 예를 들면 이게 토끼 방식이랑 거북이 방식이 있어요. 12억 6천을 지금 만들 건데 토끼 방식은 어떤 거냐면 25만 이자 5% 가져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25만 원씩 3년을 모으면 1,0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178만 원씩 7년을 모으잖아요. 2억이 됩니다. 126만 원씩 10년을 모으면 2억 3천이 돼요. 그래서 아이 육아 비용. 136만 원씩 5년을 모으면 1억 자녀 결혼 비용. 아까 전에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980만 원씩 나머지 5년간 모으면 7억 2천을 모아서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돈 쓸 거 쓰고 나머지 모으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집 살려고 돈을 대출금을 빡세게 상환하거나 열심히 모아요. 애기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그냥 쓰면서 키워요. 그리고 애기 결혼할 때쯤에 그냥 못 보태고 말고 또는 노후 자금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은퇴를 만약에 55세에 벌었다? 노후 자금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바로 윗 한 10살 많은 형 누나들, 선배의 형 누나들 보면 노후 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대인들의 삶. 반대로 공무원들 같은 케이스를 볼게요.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월급 232만 원 받아가지고 저축 20만 원 하고 또 109만 원을 저축을 10년짜리를 끊어놓고 39만 원짜리 저축을 20년짜리 끊어놓고
25년짜리 저축을 11만 원씩 넣어. 48만 원짜리 저축을 30년간 넣어. 그럼 이게 총 모으는 돈이 230이거든요. 그 230을 지금 다 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매달.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겠죠, 얘가. 그럼 207만 원만 넣으면 되겠죠. 10년이 지났으면 만기가 되겠죠. 98만 원만 모아요. 20년이 지나면 만기가 돼서 59만 원 모으다가 25년 되면 48만 원만 계속 넣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는 힘들죠. 저축 이렇게 하기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되니까 저축 X는 점점 줄어들죠. 얘는 쌓여진 돈은 더 크죠. 얘네는 48만 원씩 30년을 모으면 7억이 돼요. 똑같은 이자 5% 가져가면. 근데 얘는 980만 원씩 모아야 돼요. 이 기간이 짧으니까. 얘는 기간이 기니까 거치 기간이 길어서 이자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면 처음은 힘들다가 나중에 좀 편해지는 구조인데, 현대인들 대부분 이렇게 살고 경제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어렵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55세 은퇴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노후자금 없죠. 이 사람 55세 은퇴하면 노후자금 있어요, 없어요? 조금 줄어들었지? 있어요. 50살에 은퇴해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계획은 딱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다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에 잘리거나 일 못해도 나머지 돈은 지켜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급하게 맨날 당장에 앞에 것만 매듭 짓고 살다 보면은 언제 잘려도 나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모으면 이자 5% 가정했을 때 원금이 9억 8천 들어가요. 이거는 12억 2천을 만든 건데 여기 10억에 이자 5%씩 붙인 거예요. 이거는 원금이 3억 4천밖에 안 들어가요. 이 12억 2천 만드는데. 왜냐? 오래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1억을 1년만 빌릴 거예요. 1년만. 그럼 제가 얼마 돌려드리면 빌려드릴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1억을 지금 빌려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1년 뒤에 갚겠대요. 그럼 얼마 말하면 한 1억 1천만 원 주면 빌려주실래요? 네. 100% 보증하고. 빌려주겠죠? 제가 10년 뒤에 갚을 거예요. 그거 얼마 하면 빌려줄 거예요? 1억 1천? 10년 뒤에 갚을 건데? 1억 5천. 1억 5천. 뭐 1억 8천 이렇게 말했죠? 기간이 길면은 금융권을 더 많이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축의 기간을 길게 하면은 이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간을 짧게 하면 이자가 적은 거. 그래서 저축은 가로 형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옛날에 강남에 땅 샀으면 나 부자 됐을 텐데 이러잖아요. 옛날에 땅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깡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 나 강남에 땅 샀으면 그래서 옛날에 살 수 있었을 때도 안 사셨잖아요. 얘기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 차액이 5억 4천의 차이가 나요. 이 저축의 방식만 바꿔도. 그냥 급급하게 단기 적금으로 은행에다 모을 거냐, 주식이냐 은행이냐 이렇게 장기 저축을 나눌 거냐로 원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10년, 20년, 30년 동안 5억 모으는 것도 힘든데 이 원금의 차이만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는 재테크 방식의 차이라는 거죠.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 토끼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근데 거위 방식은 물가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언제 잘리거나 뭘 해도 모아놓은 돈은 계속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 방식은 처음에는 여유가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없고 잘리면 더 힘들어지고, 거북이는 언제든지 삶이 계속 점점 더 여유로워지죠. 시간이 지나면 저축을 더 적게 하니까. 미리 땅 사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끼 방식은 처음에는 편하다고 나중에 불편해지고, 거북이는 3살 버릇 8건다 해서 재테크를 처음에 이 초년에 잘 잡아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토끼 방식으로 살았을지언정 이제는 재테크 방식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게 이제 재테크, 제가 세미나를 많이 했었던 PPT. 그냥 어디 대기업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런 거 한 30분씩 해줬었어요. 그래서 재테크 방식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되죠? 문의가 와. 그럼 제가 그때 가계부 써보세요 라고 해서 막 정리를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토북이라고 해서 토끼와 거북이 재테크 세미나 이런 건데, 여러분이 이거 외우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거로 이런 거 끝나면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딱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맞춰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고객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득 지출력을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되게 디테일하죠. 이거는 좀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고, 대충 쓰시는 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쓰시는 분들 그래도 좋은 거야. 일단 요 정도라도 썼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세는 것과 모으는 걸 따다닥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보험이 없다고 써있잖아요. 없다고 써있어요. 보험이 이 확대 보면 보험이 없다고 써있죠. 그럼 이 사람한테 보험 컨설팅 해주기 더 편한 거죠. 그럼 보험이 없으시네요? 없는 이유는 뭐죠? 저는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왜 필요 없으세요? 혹시 제가 그냥 돈 내고 들어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평생 제가 돈 내드릴게요. 그러면 괜찮다 하거든요. 좋아요 이러면 결국은 돈 문제인 거지 필요 없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무료로 매달 30만씩 넣어드릴게요. 다쳐도 돈 본인이 받으시고 본인이 다 하세요. 어떠세요? 죽을 때까지 내드릴게요. 그래도 거의 가입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보험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깝지 않은 보험 설계를 해드릴게요. 돈도 쌓이고 효율적이고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좋은 거 그렇게 해드릴게요. 내는 돈 안 아깝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소비자들이 살 때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 가치.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가격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남자들 갖고 싶은 물건 보세요. 얼마에도 사잖아. 남자들 차 좋아하는 사람들 막 비싼 차 사버리죠. 미친 거예요. 왜냐? 차의 기능은 달리는 거잖아요. 그냥 운송수단이죠. 그 값어치면 모닝만 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싼 차 좋아하잖아요. 남자는 가치에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 만나면 유지비가 비싸요, 저렴해요? 비싸죠. 좀 유지비라고 말하는 표현이 좀 되게 이상하지만 비싸죠. 이쁜 분들은 나 아니어도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근데 내가 맛없는 거 사줄 수 있나? 모든 남자는 가치에다가 돈을 씁니다. 가치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비싼 가방 왜 들죠? 비싸서 드는 거예요.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보험도 필요 없다 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가치를 못 느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를 설명해주면 자연스러운 계약이 나오는데 가치 설명 안 하고 무조건 상품이 좋다고 얘기해버리고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 가계부 쓰는 거를 이렇게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요게 이제 토북이라는 이 기본적인 방금 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 한번 끊고